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가 읽어보니까 일본군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이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나를 읽어보니까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작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제한 양국 유출에 대한 내용이고요. 강화도 조약을 한번 살펴봐요. 75년에 운요 사건이 있고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이제 정식은 조1 수호조규라고 해야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치로 이제 부록이 있고 무역규칙이 있죠. 무역규칙이 훨씬 잘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산무 무역규칙 해가지고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국 유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부록의 내용으로 화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간행이정도 규정되어 있는데 간행이정은 잘 나오지 않고요. 부록보다는 무역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록에 대한 거 이게 가가 될 테고요. 무역규칙 아래에 나온 거는 나의 내용 중에서 무제한 양국 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선지해서 고르는 문제예요. 자, 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임재상 그랬죠. 재물포조약하고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겠습니다. 재물포조약에 따라 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되고요. 상민수륙 무역장전,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이 내지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2번 읽어볼까요?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죠. 조미 수호통상 조약은 80년에 초기 개화 정책 때 통리기무하문하고 12사가 주도를 하게 되고 이후에 82년에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됩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그리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가게 되죠. 김홍집이 가져온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 책략이 있죠. 조선 책략 하게 되면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서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어 청나라 이용장의 알선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청에서는 이제 종주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하에 얘가 내 동생이니까 얘랑 조약을 맺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3번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하면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거중 조정 그리고 관세 거중 조정하고 관세 조항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죠. 이후에 이제 83년도에 조미 조1 무역규칙이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되면서 관방최해서 관세가 들어오게 되고 방공령 조항이 생기게 되고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게 됩니다. 조미 수호 통상 중에서 관세하고 최혜국이 있죠.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읽어볼까요? 조1 수호 조교의 후속 조치로 체결됐다. 옳은 설명이죠. 북에 나온 거 지금 가 하게 되면은 조1 수호 조교 불어오게 되고요. 나 하게 되면은 조1 무역 규칙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과 엮어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일소 조교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었다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건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 조약이 체결로 이루어진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차 파견되었던 정권 대신 민영익이 귀국하여 고정을 아련하고 있다. 보빙사에 대한 설명이죠. 조미 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이제 보빙사가 파견이 됩니다. 민영익 말고도 서광범이나 6일준 그런 인물들이 같이 파견이 되죠. 이 중에 6일준이 좀 더 중요하다. 근데 민영익이 보빙사 파견되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오른쪽을 잠깐 보게 되면 1880년에 초기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죠. 통리기무하문하고 12사가 중심이 되어서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1881년에 이제 신사유람단하고 영선사가 파견이 됩니다. 신사유람단은 조사시찰단이라고도 하죠. 당시 이제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몰래 암행어사 형태로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에 파견이 되고 영선사는 청에 파견이 되죠. 그리고 82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거중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조항이 있고 최애국 대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미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이제 83년도에 보빙사가
파견이 돼서 신문물을 배우고 옵니다. 조사시찰단이라는 명칭이 더 잘 나오고요.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명칭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래쪽을 또 읽어볼까요? 그 나라의 부강함은 천하제일이라던데 과연 그러하냐? 뭐 곡식이 생산되는 땅이 많고 비교가 안 됐다.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냐? 뭐 미처 듣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럼 민영이익 정도만 키워드로 줬습니다. 이 조약, 밑줄친 조약이니까 조미 수호통상이 되겠죠? 읽어봅니다. 1번 최애국 대우 조항에 포함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거중조정하고 관세 그리고 최혜국이 규정이 됩니다. 이번 천주교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선과 프랑스 간에 맺어진 조약이죠. 이건 86년도가 되겠습니다. 3번 양곡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것이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치로 무역규칙이 되겠습니다. 4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1차 한일협약 04년이다. 1904년에 체결된 겁니다. 이 반복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5번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되죠. 자, 오른쪽을 한번 또 봐요. 이 이후에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러시아가 체결이 되고요. 프랑스는 좀 늦게 됩니다. 86년이죠. 천주교 포교 때문에 늦게 됐다. 해서 80년도에는 이렇게 서양 국가들하고 조약들을 차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출생,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수신사는 이제 2명이죠. 76년에 1차 수신사로 김규수가 파견이 되고요. 80년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파견이 됩니다. 이 두 인물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좌의정, 이것까지는 못 외우죠. 94년 갑오개혁 때네요. 총리 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김홍집이 나오게 되고요. 96년 사망 그랬죠. 아관 파천 이후에 민중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김홍집,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읽어봅니다. 1번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어왔다. 옳은 설명이죠. 80년에 이제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어와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게 되고 결일본, 친중국은 현재 상황이라 한다면 연미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이야 1번이고요. 계속 읽어보죠.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되었다. 박정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도는 이제 약간 낮고요. 3번 고종의 밀기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임병찬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양기탁에 대한 설명이죠. 4번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서유 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이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중요한 내용이죠. 6일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유 견문 하면 6일준이다. 암기를 해 두셔야죠. 2번 말고는 다 중요도가 높은 그런 선지들이에요.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봐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미국과 그 상인이 종래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것 또한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는 것을 승인한다.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죠. 최혜국 조항. 쓰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것은 일체 균점한다. 똑같이 누린다. 이 자료는 조약 중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입니다.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하게 되면은 82년도에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중조정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최혜국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선지를 읽어보죠. 1번 병인 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었어요. 하면은 병인 박해가 되죠. 2번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어요. 갑한텐이라고 했죠. 갑한텐. 뒤에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라고 하고 있죠. 통감부 하게 되면은 을사조약 이후에 혹은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이후에 한일합방 이후에는 총독부가 되는 거죠. 통감부냐 총독부냐를 가지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거중조정이 나왔네요. 옳은 설명이죠. 거중조정 그리고 관세. 그래서 거관최 이렇게 외우자라고 오른쪽에서 거중조정 관세 조항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규정됐다라고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5번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1차 한일협약이죠. 한den검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1904년에 메가다하고 스티븐슨이 고문으로 부임하였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서양의 근대 문물을 직접 목격하다.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보빙사가 되죠. 83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뭐 민영이 가고, 아니면 뭐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이 파견이 되죠. 밑에 보니까 뭐 워싱턴에 도착했다, 대통령을 봤다, 강남회를 참관했다, 병원 전신회사 우체국, 우정국이죠.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옥균 등이 일으킨 거 갑신정변이 되죠. 갑신정변 하면은 84년이다. 끝이 4년이면 이제 사건이 갑자로 시작됩니다. 1.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1차는 김기수고 2차는 김홍집이 되죠. 2번 조선 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김홍집에 대한 설명이죠. 3번 기계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개와 반대 여론을 의식해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뭐 조사 시찰단이죠. 혹은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립니다. 81년에 해당되고요. 5번 민영익과 홍영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빙사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오른쪽에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1차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집이 파견이 됩니다. 김홍집이 가져온 거 조선 책략이죠. 김홍집이 간 거는 이제 80년이 되죠. 그래서 80년에는 우리가 통리기무화문하고 12사를 설치를 해서 초기 개화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81년도에 파견을 하죠. 일본의 신사유람단, 뭐 조사 시찰단이라고도 하는데, 암행의사 신분으로 좀 비밀리에 파견을 하게 되고요. 일본하고 그리고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죠. 82년도에는 청나라 이용장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3년에는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